신상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한 의원께서 우리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현역들 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와 관련된 걸 언급하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를 항의 방문을 6일 날 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을 빗대어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왜 갔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우리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참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계엄사령관하고 장관 대리만 와서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가장 핵심인 특전사와 수방사를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가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죠.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고 주변 분들에게 인접해서 틀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하라고 위험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방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괜히 입틀막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김용현 씨가 국방부 장관 지명됐을 때 계엄이 가능하다고 최초로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앞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다 나서서 괴담이다, 망상이다, 황당하다 하면서 저의 문제 제기, 우리 당의 문제 제기를 입틀막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 그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한 분만이라도 검토하라고 임무를 줬다면은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사과했지만은 일부 의원들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령됐는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할 때 최소한 국방위 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님 앞에 계시는 국방위원님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잘 하셨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 이것이 분명한 내란인데 본회의장을 이탈하고 계신 분 있었습니까? 도대체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경비 단장 나와주세요. 시간 좀 줄여주고. 수방사 1이 좀 나와주세요. 예, 수방사 일경비 단장입니다. 1경비단이 그 비상계엄 때 1계대대는 국회로 투입이 됐잖아요. 특임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특임대대 마이너스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계대대가 한남동 지역에 가서 출동대기 하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출동대기가 아니고 예. 그 한남동 관저 외곽을 예. 경계보강을 협조받아서 예. 사령관 승인하에 경계보강을 했습니다. 몇 시에 투입했죠?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나진 않지만 공안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투입된 이후에 04시 40분경에 임무해제가 됐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그때 대통령은 용산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방어하러 간 것 같이 보이네요. 그다음 1계대대는 서대문 일대에 출동 대기하고 있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경비단 전병력이 출동한 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경비단 2개 특임대대가 다 마이너스 1개 지역대가 인제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수방사는 특임대대만 간 것이 아니라 1계대대는 함남동에 1계대대는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걸로 보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정보사는 문상호 소장입니다.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HIG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무슨 참가했던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성관이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사령부인은 몇 명 갔어요? 10명 같습니다. 10명.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도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몇 시쯤 기억해요?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이겁니다. 어디로 투입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인원 대기를 시켜서 몇 시에 출발시켰나요? 그 첫 지시 이후에 당일날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걸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고요. 드론 사령관님, 작전 사령관님 나와주세요. 드론 작전사령관 김용대 소장입니다. 드론 작전사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대에 불이 났었죠? 네,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론하고 그것을 발사대 이런 부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났습니다. 네.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 띄우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청 두 개 지역 연천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다는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드론사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장비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태웠다고? 거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박 장군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박원수. 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단장한테 보고 받은 것은 아마도 감전일 것이다. 지금은 현재 우리 부대 감전으로 보고는 됐는데 한풍기 지역에 불이 났다고 보고됐는데 심히 이 시기에 왜 거기에 있는 장비를 불이 납니까? 의심할 수 있죠. 박원수 장군 나와 보세요. 여기에 대한 증거 인멸로 보이니까 빨리 드론 사령부 그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시킨 부대 확실하니까 빨리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확보하세요.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참 차장 나와주세요. 네, 합참 차장입니다. 합참 차장은 구사단 김용년이 작전 참모할 때 그 밑에서 근무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여인영 그 사령관도 같이 있었죠. 네, 무슨 직책했나요? 연영 사령관이 알았어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배우자분이 경찰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김건희 경호 팀장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동. 네, 그 경호 팀장 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요건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실제 이번 작전에서 합참 차장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제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봉수 합참 차장은 51일 만에 보직 변경을 시키고 정진팔 차장을 했죠. 오랜 동안 김용현 장관과 인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위해서 합참 차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장관님하고 한 통의 전화도 한 통의 문자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날 지명받은 게 첫 번째 제가 본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